안녕하세요. 어라운드 오브 스튜디오 플래츠입니다. 자, 오늘은 스프링 웹플럭스에서 리액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리액티브 스트림즈의 스펙들을 알아봤고요. 거기에 퍼블리셔, 그리고 서브스크라이버, 서브스크립션을 직접 구현을 해봤고요. 예제 코드로. 그 다음에 그 마블 다이어그램,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이 시퀀스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 한번 이해를 하는 시간들을 가져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아무래도 이 강의가 웹플럭스 강의다 보니까 웹플럭스로 계속 방향을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리액티브 스트림즈라고 하는 하나의 커다란 스펙에서 직접적인 구현체인 리액터로 넘어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리액터는 리액티브 스트림즈를 구현한 비동기 데이터 스트림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보탈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스프링 웹플럭스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사용 가능하니까 그것들을 세팅해서 사용하시면 또 무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액티브 스트림즈를 구현을 했으니까 백프레셔와 같은 그런 기능들, 리액티브 스트림즈의 명세 기능들을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리액터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점점 우리가 구현체로 넘어오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랩핑이 됩니다. 저희가 예제 코드, 지난 시간에 다뤘던 예제 코드를 보시면은 직접 우리는 퍼블리셔를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브스크라이버를 구현했고, 그 다음에 서브스크립션도 구현을 해서 그것들을 메인 메소드에서 사용을 하는 예제 코드를 만들었었죠. 근데 이제 이 리액터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그것들이 어느 정도 다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사용하는 입장, 사용자의 입장으로 점점 넘어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현을 못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리액터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생겨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볼 내용은 퍼블리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퍼블리셔를 다루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점점 구현체로 랩핑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퍼블리셔만 알고 있다고 해서 다음 시간에 나오는 실습형 코드들을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저기 적혀있는 모노나 플럭스 같은 저런 구현체들이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립션은 아니더라도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의 집합체라고 보시는 게 더 올바른 방향일 수 있거든요. 저기서 이것저것 메소드를 막 사용을 합니다. 둘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저 모노와 플러스를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그런 메소드의 스펙들이 오버로딩이 너무 많이 됐어서 그게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요번에 쪼개서 퍼블리셔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퍼블리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요. 퍼블리셔 하단에 코어 퍼블리셔가 있고요. 그 아래에 모노와 플럭스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퍼블리셔는요. 리액티브 스트림즈의 퍼블리셔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 리액터의 코어 퍼블리셔입니다. 저것도 이미 구현체고요. 저기서 더 내려와 가지고 모노와 플럭스라고 하는 구현체를 리액터에서는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노와 플럭스는 각각의 역할이 좀 다른데요.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 내용은 모노입니다. 자, 모노는 0개에서 1개의 요소를 방출하는 데 특화된 퍼블리셔 구현체입니다. 그래서 아예 어떤 엘리먼트를 보내지 않아도 되고요. 엘리먼트라고 해도 되고 아이템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서는 옵셔널 아이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옵셔널 아이템인데요. 이 옵셔널 아이템을 방출을 하냐 안 하냐 이걸로 우리는 모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소를 방출하고 난 이후에는 바로 시그널을 방출하게 됐는데요. 이 시그널로 인해서 이 모노는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사실 특화된 어떤 특정 케이스에 사용될 때 좋은 그런 구현체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작 해봤자 하나밖에 못 받는 그런 퍼블리셔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보통은 어떤 식으로 많이 사용하냐면요. 시그널을 받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춘 그런 케이스, 아니면 무조건 그냥 한 개만 받으면 되는 그런 간단한 케이스에서 주로 사용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주요 메소드는 아래와 같은데요. 자, just라는 게 있습니다. just는 주어진 단일값을 모노라고 하는 객체로 래핑할 때 사용되는 메소드입니다. 그 다음에 empty는 빈 값을 모노로 반환해주는 그런 메소드이고요. 그 다음에 error라고 하는 메소드는 오류가 발생했음을 나타내는 모노입니다.
뭐 익셉션 처리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런 에러가 발생하면은 에러 모노를 에러가 발생했다고 알려주는 모노 객체를 만들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맵은 모노 안에 있는 값을 좀 뭐 변경을 한다든가 뭐 이러한 작업들을 안에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모노 객체로 랩핑을 해가지고 반환을 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고요. 플레이맵 같은 경우에는 다른 퍼블리셔로 변환하는 작업들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플럭스입니다. 플럭스는 0개에서 n개의 요소를 방출하는 퍼블리셔 구현체입니다. 이거가 이제 저희가 흔히 봤던 이게 저희가 봤던 일반적인 퍼블리셔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플럭스는 여러 개의 값을 순차적으로 발행하고 발행이 완료되면은 onComplete 시그널을 보내서 종료 처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onComplete 시그널도 옵션을 하기 때문에 이 시그널을 보내지 않으면요, 무한정 발행하는 퍼블리셔를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용어가 있는데요. 핫 퍼블리셔 그리고 콜드 퍼블리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되면은 한번 영상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콜드 퍼블리셔 같은 경우에는 특정 값을 이미 이 퍼블리셔가 특정 값들을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보낼게. 그래서 요거를 다 보내고 그냥 onComplete 하고서 끝내는 그런 퍼블리셔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핫 퍼블리셔는 이 퍼블리셔 자체도 특정 값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값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이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게 되면은 계속 내가 받고 있는 값들을 넘겨주는 식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들을 핫 퍼블리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핫 퍼블리셔는 onComplete 시그널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론상 무한정으로 계속 발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핫 퍼블리셔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아까와 다르게 이런 엘리먼트가 여러 개 달려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터를 거쳐서 여기 연산자죠. 연산자를 거쳐서 다음 타임라인으로 넘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만약에 뭐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그널을 보내서 종료 처리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이 주요 연산자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스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어진 값을 플럭스 객체로 생성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n개의 요소를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from iterable, 그 다음에 뭐 range 이런 메소드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터러블 객체를 받아서 바로 플럭스로 변환해 주는 작업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range는 어떤 숫자를 넣으면은 뭐 0부터 몇 가지, 아니 뭐 1부터 몇 가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마 range 박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제 기억상으로. 그래서 저게 그 값들을 끝자리를 포함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플럭스로 생성을 하는 거, 그 다음에 concat, 머지 같이 이런 것들은 플럭스 객체 두 개를 받아서 연결을 해주는, 합쳐주는 작업들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필터는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스트림에서 사용했던 필터 메소드와 동일합니다. 어떤 엘리먼트를 받아서 이게 그 조건에 맞으면 통과시켜주는 그런 작업들을 해주는 메소드도 존재합니다. 이런 식의 메소드를 우리는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사실 눌러보면은 엄청 다양한 메소드들이 존재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리액터의 퍼블리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론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다뤄볼 만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앞서서 봤던 리액티브 스트림즈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단지 이름이 모노와 플럭스라고 하는 객체로 바뀌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요거에 대한 실습 예제 코드를 간단하게 보고 지나갈 예정이니까 요거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아마 이 실습 예제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subscribe이라고 하는 그런 메소드를 같이 쓰게 될 겁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 퍼블리셔밖에 안 배웠는데 subscribe를 하고 있어서 그럼 이건 뭐 어떻게 쓰는 거지? 라는 그런 당황은 하실 필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얘네들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동작을 하고 우리가 직접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를 구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현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객체를 생성해 갖고 직접 그 걔네들을 넣어서 구독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